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임놈 권놈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고드린 대로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는 거는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제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어떤 배경이 있나요? 네. 기존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이죠. 취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나 아니면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 이 분들에게까지도 이런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의 근거를 마련을 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지원을 해두냐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우선 뭐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같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6개월에 50만 원씩 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의 구직 촉진 수당을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 제도를 지원을 하실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1유형과 2유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 촉진 수당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는 1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2유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취업 성공 패키지에서 조금 더 확대를 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저희가 1유형에 초점을 두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네, 바로 보시죠. 네. 1유형을 보시면 또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이렇게 또 구분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루트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좀 있습니다. 네. 이 요건 심사형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규정을 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무조건 혜택을 주는 네. 것을 요건 심사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발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규정을 하고 있는 최소 요건 있죠. 요거를 네. 갖추었을 때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 지원자들한테 전부 다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일부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한다. 그래서 선발형이라 부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건 심사형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요건에 해당하는지만 판단을 하고 바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렇죠. 선발형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요건이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2차적으로 어떤 분을 선발을 할지에 대해서는 또 이제 결정 기준이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웬만하면은 내가 이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요건 심사형으로 바로 지원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겠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을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선발형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최소 요건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또 선발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또 선발이 되는 기준이 또 따로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네, 요건심사형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총 4가지의 요건을 요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연령 요건인데 연령은 그렇죠. 어떻게 되죠? 연령은 15세에서 69세 사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법이 제정이 될 때는 64세까지라고 네.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가 나오면서 69세까지로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가 되었네요. 네. 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소득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네.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죠? 네, 중위소득 50% 이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위소득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화면에 보시면 가구원 수에 따라서 중위소득의 50%의 그 기준 금액이 다 달라요. 그쵸.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집에 가구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네네네. 이 가구원 수를 어떻게 산정을 하면 되는 거죠? 우선은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네. 표 떼보시죠. 네네. 떼보면은 주소가 같이 되어 있으면은 그냥 가구원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보면 되는데 네. 또 여기서 또 달리 볼 것이 생계랑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원이냐, 요거를 조금 따로 보셔야 될 것 그쵸.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표에는 나와 있는 자식인데 만약에 서울에서 뭐 생계를 하고 있고 주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가구원 수에서 제외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서울에 사는 자녀가 만약에 소득이 꽤 높아요. 그러면은
생계랑 주거도 따로 하고 있고 이제 소득도 높으니까 당연히 이제 빼는 게 그쵸. 낫겠죠. 걔를 떼내고 네. 여기는 뭐 몇몇 따로, 가구다. 따로. 네. 그래서 요거 소득 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시는 게 맞다. 네,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 원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알려드렸고 그에 따라서 중위소득이 이제 달라진다, 기준점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50% 이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재산 요건이에요. 네. 재산은 얼마죠? 네. 역시 가구 기준으로 3억 원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재산에 그러면은 어떤 부분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건가요? 네. 재산이 뭐가 포함이 되느냐는 우선 부동산이라고 하죠. 네. 토지, 뭐 건축물, 그다음 네. 주택 이런 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종중재산 네, 아시죠? 종중재산은 여기서 제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택이나 상가 등에 대한 임차 보증금이 있으면 여기 재산에 또 포함이 됩니다. 보증금까지 포함이 된다.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입주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이냐, 네. 조합원 입주권이나 아니면 아파트 분양권 이런 것들도 전부 재산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동차도 원칙적으로는 재산에 포함이 되기는 한데 네. 이 자동차는 일정한 경우에는 제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사용 연수가 9년, 네. 9년을 넘은 자동차는 네. 뭐 재산에서 빼도 된다. 빼준다라는 네, 거죠? 빼준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 배기량이 1600cc 이하인 자동차는 네. 또 빠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차가 몇 cc인가요? 보통 경차가 요즘은 1000cc죠. 아. 네, 그렇죠. 경차는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1600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 아나요? 보통 1600이 아반떼? 네, 이 정도. 아반떼 정도. 네네네. 아, 네. 그 네,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반떼도 근데 cc가 다 달라요. 네네. 그러니까 네. cc 기준이니까 cc 기준이다. 예, 그걸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네 번째 요건으로는 취업 경험의 요건을 요하고 있어요. 네네. 이거는 선발형과 조금 다른데 그렇죠. 이 취업 경험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요하는 거죠? 그 신청일 기준입니다. 신청일 네네. 기준으로 해가지고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취업을 해봤던 사람이어야지 이 요건 심사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취업 경험이라는 거는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죠? 우선은 뭐 4대 보험, 네. 고용보험이죠. 네. 여기 떼보면 나오겠죠. 고용보험상의 뭐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근로자로 일하지 않았더라도 창업을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 등록증 상에 이제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쵸. 네, 그 기간에서 이제 사업 소득이 없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이제 사업을 하셨던 그 기간을 통해서 이 취업 경험을 증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요건에다가 플러스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네. 구직 의사와 근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제도를 다 활용을 하고 나서 이제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취업을 즉시 못할 상황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취업할 마음이 없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 제도를 신청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네. 결국에는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5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말씀드린 요건들에 해당이 되면은 일단 무조건 선발형이 아니라 요건 심사형으로 지원을 하셔라. 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네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선발형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선발형 같은 경우에는 청년과 청년이 아닌 사람을 또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구분을 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네네. 네, 먼저 요건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네, 이제 연령 요건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연령 같은 경우는 15세에서 69세 사이로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청년 특례가 있다 보니까 청년이 몇 살이냐? 18세에서 34세 사이를 청년이라고 부른다. 요거 하나를 유념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령은 15세에서 69세 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소득은 청년이 여기서 특례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다라고 하면은 중위소득 50% 이하가 아닌 120% 이하면 된다. 이렇게 좀 완화를 시켜놓고 있죠. 네네. 그래서 청년이 아닌 분은 똑같이 중위소득 50% 이하인데 청년은 120% 이하다. 이런 특례가 있다. 그 다음에 재산 요건은 똑같습니다. 3억 원 이하의 재산이어야 된다. 네, 네. 앞에서 설명한 거하고 똑같죠. 네네. 그 다음에 취업 경험은
네, 전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네. 거네요. 네. 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거기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해서 구직 의사와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선발형으로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러면 영상의 초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요건에는 해당이 되는데 내가 선발이 되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지 선발이 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그렇죠. 이제 점수를 매겨요. 이렇게 네. 선발형으로 지원을 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데 점수가 높으신 분들대로 이렇게 커트를 할 것 같아요. 그쵸. 그 커트의 기준점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네. 이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나와 있어서 저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우선 월 평균 총 소득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청년 같은 경우에는 120% 중위소득 120% 이하였을 때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다음 청년이 아닌 사람 같은 경우에는 50% 이하여야지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쵸. 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점수를 매기는 기준에서는 중위소득 30% 이하였을 때 가장 고점을 부여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을 더 주겠다. 뭐 이런 네. 취지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본인의 중위소득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부여되는 점수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중위소득 퍼센테이지를 계산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 중위소득 100%에서 만약에 30%면 0.3을 곱하면 되고 네. 40%면 0.4를 곱하면 되겠죠. 네, 그런 중위소득 100%라는 거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하는데 저희가 이 화면에다가 띄워드릴 테니까 요 금액에서 가구원 수에 따라서 이제 본인에 해당하는 그 중위소득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퍼센트를 곱하면 됩니다. 네. 뭐 0.3 이렇게 곱하시면은 30%다. 요 금액이 얼마다를 아실 수 있으니까 내 소득이 어느 네. 구간대인지 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재산에 따라서 부여하는 점수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재산이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죠. 네.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은 재산의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였을 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취업 준비 기간, 뭐 미취업 기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취업한 사실이 있으면 또 점수를 부여를 하고 있어요. 네네. 이 취업 경험이라는 거는 선발형에서의 자격 요건은 아니지만 네. 여기서 또 점수는 또 부여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좀 우대해주겠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1년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나름 여기에서의 또 최고점을 부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점수를 한번 각각 살펴보시고 네.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또 요거를 참고를 하셔서 근데 또 이걸로 할 바에는 굳이 이걸로 안 하고 저기 요건심사형으로 요건심사형으로 지원을 하는 게 낫겠네요. 네, 근데 못 갖췄을 때는 요거를 네. 참고하셔라. 네, 요거를 참고하셔라.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는 또 자녀랑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가산점을 또 부여를 하고 그렇죠. 있네요. 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점수만 부여를 하는 게 아니라 감점 요소도 있어요. 네. 요 감점 요소는 어떻게 되죠? 네.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거나 아니면은 지원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감점 10점. 네. 크네요. 네, 여기서의 말하는 지원 같은 경우는 국가나 뭐 지자체를 통해서 구직활동 관련한 수당을 받은 경우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하면 감점 요소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선발형으로 지원을 하셨을 때 각각 기준에 따라서 몇 점이 부여가 되는지 기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네. 또 지원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분들이 또 신청을 못 하시죠? 우선 네. 생계급여 수급자, 보통 우리가 최저생계비라고 하죠. 네. 그걸 받으시는 분들은 신청을 못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아니면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또 신청을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아니면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역시 대상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역시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수급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에 취업 성공 패키지라던가 아니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으신 분이 그 지원 사업이 2021년 1월 이후에 종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종료일로부터 또 6개월간 지금 말씀드린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참여를 하실 수가 없으니까 이 점도 하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통해서 취업을 하셨다가 만약에 또 중간에 실직이 되셨어요. 그러면은 이 제도를 또 한 번 신청을 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제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 제한 기간이라는 거는 취업이라던가 창업한 기간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네. 한번 보시면 취업 지원 종료 후에 이제 취업한 기간, 창업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는 2년의 제한을 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취업을 했는데 취업을 한 기간이 만약에 6개월보다 적은 기간이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이 제도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을 2년으로 두고 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근데 만약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기간이 1년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그 제한 기간은 1년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뭐 제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취업한 기간이 길수록 또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뭐 짧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취업을 오래 하셔야지 또 이거를 혜택을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이 제도의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그 온라인 홈페이지에 보면 내가 어떤 유형의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모의 계산을 하는 그런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제도를 통해서 취업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